안녕하세요. 아당줄 실록입니다. 안녕하세요. 펜타피 트레이너 박묵희입니다. 저희 채널이 네. 이제 아이들이 당을 줄이자라고 네. 해서 아이들에게 자연식품을 먹이자라는 주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네네네. 실제 트레이너님도 당 줄이는 식단을 하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네. 이 식단을 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저도 어렸을 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막 무리하게 이렇게 공부를 시키잖아요. 억지로. 저는 만약에 되돌아가면 지금 만약에 제가 부모님의 입장이었으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은 이유가 중학교 때 건강이 되게 안 좋아졌거든요. 중학교 중3 때부터. 이제 야자하고 이렇게 그때부터 입시에 대한 스트레스 받고 하루에 잠을 거의 4시간 정도밖에 못 잤던 것 같아요. 또 중요한 거는 학원에 막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학원 쉬는 시간만 되면 애들이 다 우르르 몰려가지고 아직도 기억나는 게 라면 사 먹고 시간이 없으니까 삼각김밥 사 먹고 핫바 사 먹고 막 이런 편의점 간편식품들 사 먹으니까 그때부터 제가 갑자기 어느 순간 뒷목이 막 가려워지기 시작하고 원래 그런 게 하나도 없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식습관 문제였던 거였어요. 식단에 정말 자연식품으로 먹는 걸 이렇게 하면 지금 아마 서울대 갔을 겁니다.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운동에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근육이 빨리 늘 수 있을까, 사실 그런 거에 관심이 갖다 보니까 예전에는 저지방 식단을 주로 했는데 이게 너무 스트레스를 또 받는 거예요. 이게 절대 건강한 게 아니더라고요. 다이어트 하다 보면 예민해지니까 이런 것 때문에 좀 이거는 건강한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에 관련해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대학원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결국에 근육을 성장시킨다는 거는 아이들이 성장과도 호르몬적으로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이들이 어떤 식단을 하고 어떤 식으로 영양을 좀 보충해주면 좀 키 크는데 도움이 될지. 일단은 잠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도 중요한 거고 그래서 식단도 중요한 거예요. 식단이 제대로 안 되면 잠도 제대로 잘 못 자게 되고 계속 혈당이 날뛰다 보니까 공부에 집중도 안 되고 일단은 자연식 위주로 저는 먹일 것 같고요. 애들이다 보니까 막 탄수화물을 아예 줄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약간 저탄수 베이스로 하되 그래도 건강한 탄수로 하시고, 저도 이렇게 시즌기에는 아예 키토제닉 식단으로 타이트하게 하는 편인데 1년 내내 하기엔 사실 힘들어요. 저도 힘든데 이제 아이들은 더 힘들 거니까 최대한 자연식 위주로 했으면 좋겠어요. 뭐 첨가된 것만 딱 제외하고 밥 종류는 괜찮아요. 근데 이런 설탕 들어간 음식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인스턴트, 합성 첨가물들을 최대한 안 먹게 할 것 같아요. 그런 것만 안 먹어도 이제 갑자기 졸리거나 이런 게 많이 사라질 수 있으니까 요즘 애들이 더 빨리 이렇게 성조숙증이 오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호르몬 체계 망가져서 키가 안 크는 건데, 그런 거를 하려면 무조건 자연식품을 먹이셔야 돼요. 저녁에는 무조건 공부하라고 이렇게 잔소리 하는 것보다 잠자는 거, 그게 나중에 정말 남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그게 한이 남습니다. 낮에 좀 뛰어놀아야지 또 저녁에 잠도 푹 자거든요. 그래서 햇빛을 잘 보면서 이렇게 농구 같은 거나 이제 구기 활동, 그렇죠. 그런 걸 좀 하는 게, 자연식품은 누구나 다 아는 거잖아요, 사실. 자연에서 나온 식품 그대로 먹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부모들에게 이제 떠도는 속설 중에는 강한 근력 운동을 하면 키가 안 큰다더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건 완전히 잘못된, 어느 논문을 찾아봐도 그렇게 뭐 근력 운동이 키가 안 크게 만든다 이런 논문은 아예 없어요. 연구가 없고. 왜 이런 속설이 떠드냐면 이렇게 역도 선수들이나 이렇게 좀 그런 사람들이 키가 작잖아요. 근데 기록에 내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약간 속설처럼 받아들여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원래 작은 분이 역도를 하면 더 기록에 유리한 거죠. 키가 작을수록 유리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게 그런 약간 속설이 떠도는 것 같고,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좀 무리하게 너무 이렇게 웨이트 트레이닝 하면 관절에 손상이 갔잖아요. 뭐 그래서 성장판이 다치는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키가 안 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운동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기 때문에 여기 오시는 이제 회원님들, 아드님, 따님들도 어린 중고등학생 아니면 초등학생들도 많이 오는데 키가 막 엄청 커요. 웨이트를 하고 나면 저 막 185 막 돼 있어요. 막 방학 동안에 1년에 막 몇 센치씩 크고. 그러니까 그거는 오히려 운동을 해줘야지 성장 호르몬이 활발하게 나오기 때문에 전혀 키랑 뭐 웨이트 트레이닝이랑 어린 애들이 막 100kg 막 이렇게 드는 것도 아니고 근육의 밸런스가 맞춰지기 때문에 이런 운동은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근력이 또 자세를 잡아주니까 자세가 또 바로 서야 또 키 크는 이런 데도 유리하고. 청소년기에는 또 여자들은 또 측만증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때 잡아야 돼요. 그때 잡으면 측만증도 이제 나중에는 뼈가 굳기 때문에 다시 되돌리기 힘든데 청소년기에는 되게 금방금방 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저는 오히려 더 웨이트 트레이닝을 바르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 친구들이나 제 주변 사람들을 보면 청소년기에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살이 안 쪄요, 나중에. 아무리 먹어도. 결국 아동 청소년 비만이 나중에는 이제 성인 비만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릴 때는 지방세포가 이렇게 증가가 되거든요. 그 성인기에는 증가가 되지 않아요. 근데 어렸을 때는 너무 인스턴트 음식 많이 먹고 안 좋은 음식들 많이 먹으면 지방세포 자체의 수가 증가가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지방세포가 커지거나 줄거나 하거든요. 이게 나중에 되면 성인 비만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대부분 아동 비만들이. 근데 이제 어렸을 때 이렇게 운동 선수들이나 뭐 수영 선수들이나 네. 아무리 먹어도 복근이 맨날 유지가 돼요. 그런 사람들은 지방세포 자체가 숫자가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민사고나 이렇게 좀 이렇게 공부가 잘하는 그런 고등학교에서는 오히려 아침마다 운동을 시킨대요. 여기 네. 민사고 학생도 있는데 운동을 엄청 좋아해요. 운동을 많이 해야지 머리가 좋아진다는 맞아. 연구들은 너무 많이 있으니까 영어학원, 수학학원 보내는 게 아니라 하루에 1시간은 뛰어놀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공부가 잘하게 되고 스트레스가 풀려야지 방황도 안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체육 시간을 너무 없애려고 하잖아요. 요즘 학부모님들이 막 그 시간에 뭐 하냐 공부해야지 않냐. 오히려 제가 경험상도 운동 잘하는 때 공부도 잘해요. 뇌세포가 그때 발달이 되잖아요. 그리고 특히 영유아기 때도 그렇대요. 어렸을 때, 유치원 때, 이럴 때 뛰어놀아야지 뇌가 발달해가지고 머리가 좋아진다고. 이거는 너무 연구들이 너무 많이 돼 있어요. 치매 예방, 그리고 애들 머리 좋아지는 거, 이거 다 운동과 연관이 있으니까 운동을 많이 시키셔야 됩니다. 점프하는 운동들, 줄넘기라든가 농구, 배구 이런 걸 하면 키가 큰다더라고 하는데 그 속설은 어떻게 맞을까요? 그것도 어차피 운동이기 때문에 성장판을 자극한다고 하긴 하니까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좋고 잘못된 자세에서 하면 이게 안 좋을 수는 있어요. 근데 뭐 뛰는 것도 이제 바른 자세에서 코어가 딱 잡힌 상태에서 뛴다든지 고관절을 잘 쓴다든지 성인들도 막 이렇게 잘못된 자세로 계속 누적되면 그게 다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안 좋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네. 평소에 계속 운동을 시켜준다면 자세가 이미 나빠져 있을 경우도 없을 테고 맞아요. 좋은 근력을 가지고 뭐 적당한 운동을 하는 거는 무리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장판도 자극을 한다. 네. 그래서 키 크는 데 도움이 된다. 그냥 일반인들이 네. 이런 식단을 해야지라고 하는 것 중에 가장 잘못됐다고 보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 운동을 안 하고 단기간에 빼는 저칼로리 식단. 이게 최악의 식단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결국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자기 대사를 낮추는 식단이거든요. 식사의 양을 줄이는 거는 결국에 몸에 어느 걸 분해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근육과 지방이 같이 분해가 되는 거예요. 지방만 빠질 수는 없어요. 식사량을 줄이잖아요? 그럼 근육이 빠져버려요.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다 하는 게 있을까요? 지금 너무 애들이 좀 자세가 무너져 있는 애들이 많아요. 계속 책상 앞에 앉아 있다 보니까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다 거북목이고 어린 애들도 거북목이고 자세가 다 무너져 있으니까 어릴 때부터 조금 이렇게 바른 자세를 잡는 운동을 좀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트레이닝 센터를 간다든지 물리치료소를 간다든지 이런 쪽으로 가서 좀 너무 자세가 안 좋은 사람들은 어릴 때 좀 잡아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자세가 흐트러졌다고 느낄 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애들이 스트레칭이나 뭐 좋은 운동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등 가운데 펴는 건데 왜냐하면 계속 이렇게 있잖아요. 제 여기 회원님들 봐도 다 의대 간 학생들이나 이런 공부 잘한다는 학생들은 다 옆에서 봤을 때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계속 시험 문제 풀 때 계속 목 뒷목 당기잖아요. 이걸 좀 필 수 있는 방법은 고관절을 딱 접은 상태에서 탁 당기고 그 상태에서 윗등이 펴진다는 느낌 들어요. 손을 앞으로 나란히 해서 그 상태에서 엄지손가락 약간 바깥쪽으로 돌려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위로 올렸을 때 등 가운데 딱 힘이 들어갈 거예요. 왔다 갔다 10번씩 이런 식으로 등 가운데를 잡아주는 운동을 하루에 10번씩 3세트 정도만이라도 좀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광복이 트레이너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주제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